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체크 두 번째 소식은 또 줄어든 방발기금 소외계층 지원 예산입니다. 내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성 강화를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원 기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사업자들로부터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징수해서 운용하는 기금인데요. 일부를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시청 지원과 지역통신망 고도화,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 시청 지원 등에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그 소외계층 지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32억 1,300만 원으로 확인됐는데요. 내년도 전체 방발기금 1조 2,526억 원 중에 0.26%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2022년도와 비교하면 전체 방발기금 대비 소외계층 지원 예산은 무려 61.7%나 급감한 건데요. 자료를 공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은 올해도 아주 적은 예산만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마저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일단 줄여보고식의 예산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공생애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여지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외계층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피해가 고스란히 소외계층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요, 농어촌 지역에 그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사업의 규모가 줄고요. 네. 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 예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 시청을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로서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줄였다고 했는데 그럼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이 기금이 쓰여지는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 5년간을 보면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에 지원된 예산이 2,383억 원입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국악방송 이런 것들인데요. 정작 이 기금을 분담하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 예산은 5년 동안 212억 원이었습니다. 돈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방발기금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방송이나 OBS를 포함해서 지역방송들이 정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방발기금 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그럼 지역방송들의 방송 제작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정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어떤 쓰임새와 관계없는 지역에 또는 그런 기관에 지원하는 것보다 방발기금을 냈던 곳, 이런 방송사들의 제작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